사모펀드 론스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에 나중에 되팔아서 무려 4억 6천억 원의 돈을 챙겨서 나갔죠.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여기서 대한은행은 외환은행을 말합니다. 외환은행을 먹은 주체는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어떻게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한민국 은행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아서 4조 6천억을 벌고는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으로부터 덜 받아낸 돈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T,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합니다.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해 한국을 떠나려는데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을 늦게 내줘서 더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었다는 겁니다. 론스타 참 지나치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KBS가 문서 2개를 입수합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문서는 2개입니다. 워싱턴의 중재판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일정으로 따져보니 론스타가 최초로 제출한 중재 신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답변,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론스타 측의 반박 서면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4천억짜리 소송은 어불성설이다. 왜냐? 애초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살 수 없었고, 그렇다면 팔아서 4조 6천억 원을 벌고는 외국으로 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론스타가 산업자본, 즉 비금융 자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자본, 즉 비금융 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은행법상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됩니다.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금융자산 2조 원을 이미 4년째 넘어선 상태입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2011년 KBS 보도였습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자, 그런 비금융 주력자인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51%의 지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삼켰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하면 원래 취득할 수 없는 지분으로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른 자기가 이익을 못 봐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은 누구일까?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문제인데 이걸 팔고는 4조 6천억 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일까? 네, 그들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쟁 대응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론스타 편에 섰던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금융 관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며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합니다. 이로써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론스타가 2003년 인수 당시하고 그다음에 2012년 1월 27일 기준으로 그 금융 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론스타는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 곧 산업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수익을 남겨서 해외로 나가도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은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나중에 KBS 기자가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하지 마세요 좀. 알고도 봐줬다는 거는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가 땅땅땅 해놓고는 자기는 모른다는 말일까요? 또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에 윤석열로부터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추경호 의원도 KBS 기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보내게 해준 거예요? 소송 들어온다고 누가 예상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걸 단정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그때 관련 자료를 전부 보시고. 그나저나 추경호 전 부위원장은 언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2016년 당시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서 공천을 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저는 지역입니다. 내 고향인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건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다. 추경호를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우리 대통령의 체면이 살고 달성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요약합니다. 론스타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우선 론스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론스타 사태는 일본의 골프장이나 호텔 체인 등 산업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 뒤 국민은행이나 HSBC와 매각 협상을 했지만 무산되었고 최종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12년 1월에 김승효 회장이 이끄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다시 ISD를 제기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 논점은 HSBC와의 매각 과정을 억압했고 또 부당하게 인수 가격을 깎으라고 했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점, 그리고 론스타의 입장에서 가장 아픈 논점이 당신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 은행법을 어겨가면서 주식을 취득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행위인데 이거 매각해서 이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늦어졌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애초에 소송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최초 단계에서 강력하게 막았어야 한다. 론스타가 이런 불법적 은행 지분 취득 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인들 중에 추경호 씨가 있습니다. 그의 잘못은 무엇인지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씨만 언급했을 때 이분이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한덕수도 론스타와 상당한 인연이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의 의혹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추경호 지금 이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양호 국장 밑에서 은행제도 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과 12년 론스타가 한국을 탈출하려고 할 경우에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탈출을 도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위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로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이후에 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 ISD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앞서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을 맡아 1억 5천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김앤장이 법률 대리했는데 한 후보자도 고문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00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었습니다. 김앤장은 론스타와의 활동 거의 모든 국면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그런 인수 작업을 도왔고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할 때도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우선 그 한덕수 후보자는 이제 김앤장에 두 차례 서로 다른 시기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중 특히 이제 첫 번째 재직했던 시점인 2002년 11월 정도부터 2003년 7월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핵심적으로 돌아가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11월 전후에서는 서울은행 인수에 실패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잇감으로 잡고 기사작전, 영어로는 이제 프로젝트 나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개시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2003년 7월 재직을 마치던 그 시기는 조선호텔에서 10인 비밀대책회의가 있어 사실상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기로 하고 7월 말에는 김진표 부총리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소위 구두 확약, 버벌 어슈어런스를 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아주 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시기이고, 모르겠습니다.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꼬라지를 론스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영화로도 비난받은 자신들의 악행이 선거를 통해서 합리화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입니다. 경제의 여야가 어디 있다고 겁을 먹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 경제의 여야가 어디 있다고 겁을 먹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안돈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2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